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우선 네. 후보자 주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제 주택 정책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염태영 의원님은 뭐 LH 매입 실적과 관련돼서 신속한 인허가 증가하는 것 주문을 해주셨고, 또 이현희 의원님께서는 공급 절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좀 상기 신도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 후보자님 답변에 좀 확고한 스케줄로 그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좀 국민들이 체감되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 착공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착공 기준으로 지금 PPT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2022년도에 38만 호, 23년도에 24만 호, 24년도에 30만 호 했다가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7만 4천 호 정도로 뚝 떨어져서 절벽이 네.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현희 의원님께서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지명 이후에 뭐 좀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동안 얼마 정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목표 제시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70만 호 정도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270만 호라고 그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양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현희 의원님께서는 확고한 스케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걸 약간 좀 표현을 바꿔가지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실적 관리와 통계 발표가 수반되는 또 네. 공급 좀 계획을 발표를 해달라고 네. 제가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LH나 SH, GH 등 뭐 공공기관에서 그 공공 분양 아파트와 관련해서 토지 임대부와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그 공공 분양 아파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토지는 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이제 건물 부분만 소유자가 소유를 하거나 공공기관 지분을 이제 몇십 년간 소유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하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했었는데, 네.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가 새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특히 또 도포해서 뭐 발전이 될 것인지, 뭐 새로운 형태의 뭔가 대안이 뭐 제시가 될 것인지 의견 한번 간단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새로운 재산을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매우 공공적 성격이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아까 뭐 그 지분 적립형도 있고 뭐 이 공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좀 더 추후에 다양한 것들을 좀 개발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 좀 다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체감되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맞춤형 지금 공급책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좀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윤재욱 의원님께서도 오후 질의 뭐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선 저는 광주와 관련된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불 꺼진 새 아파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미분양 아파트가 4년 만에 이제 최대치로 증가했다라고는 뭐 얘기가 좀 있었고요. PPT 네. 보면서 한번 볼까요? 광주하고 전남 지역 보면은 2021년 하반기에 27호에 불과했던 미분양 주택이 25년 3월에는 1,366호로 무려 50배 넘게 증가한 통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운 게 LH 통해서 뭐 미분양 매입 이제 제도를 선보이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PPT 보시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매도 신청건이 3,500건 정도인데 매입 심의를 통과한 건이 한 730호밖에 안 됩니다. 실매입은 아직 한 채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 심의 통과율이 저조한 이유를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미분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좀 조건이 필요하고 좀 정부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면서 되고 있다.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도 투입해서 좀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LH의 이제 주택 산정 가격이 조금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매입 상한가가 감정 평가액의 한 83% 수준으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 이 상한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 매입 상한가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속에서 저는 뭐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좀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계속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그런 답보 상태에 저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단가하고 평균 분양가가 지금 변동된 수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래쪽 보면은 전국 평균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2011년도에는 84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30% 정도 증가해서 2천만 원 가까이 지금 문제 올랐습니다. 근데 호당 매입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잠깐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잠깐 남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 단가가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분양 원가도 못 따라가고 거기에 건축 단가를 떨어뜨릴 만한 뭐 건축 기술도 좀 속도가 더디다라는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건축 단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취임하면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잘 살펴서 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 수고하셨습니다.